카타르 월드컵을 2달 남긴 상황에서 마지막 A매치 데이로 평가전이 펼쳐졌습니다. 경기 이틀 전에 입국한 저 멀리에서 온 북중미 코스타리카와의 경기, 경유를 한번 한다고 치면 18시간까지 소요되는 거리거든요. 거기다 2군급 선수들이 출전하면서 솔직히 3대0, 5대0을 예상했는데 허탈합니다. 2대2로 비겨버렸네요. 혹시나 했던 김민재, 이강인, 손흥민의 동시 출전도 또 당했습니다. 벤투 감독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실망을 선사해줬습니다. 얼마나 많은 팬들이 이강인 출전을 원했겠습니까? 평가전이고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바보처럼 카메룬전의 이강인 출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벤투 감독은 매우 익숙한 라인업을 가동하면서 거의 99% 주전인 김민재, 김영권, 정우영, 황인범, 손흥민, 황희찬, 황의조가 출전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미드필더 한 명의 이강인, 이재성, 권창훈일까 궁금했는데 권창훈을 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현대축구, 축구 질의 핵심이 된 윙백 자리에 레프트 윙백에 김진수가 출전했고 오른쪽이 조금 의외였습니다. 익숙했던 김태환, 김문환이 아닌 윤종규를 출전시켰습니다. 이 선수는 FC 서울 소속으로 2020년에 첫 발탁되고 2년 넘게 부름받지 못하다가 2달 전 동아시안컵 때 다시 부름받으면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중요한 포지션에 월드컵 2달을 남기고 새로운 선수를 시험해본다. 진짜 혈압 올라가는 소리 들리시죠? 자, 경기는 시작부터 한국이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예상대로 흘러갔는데 한국은 투지 넘쳐 보였고 경기 템포도 빠르면서 재미있었습니다. 전반 2분 황희찬의 침투와 함께 기회가 생겼고 황의조가 헤딩슛을 하면서 위협을 가했습니다. 전반 12분에는 김영권이 하프라인까지 올라오는 과감함을 보여줬는데 드리블이 길면서 뺏길 뻔하다가 다시 커트했고 곧바로 전진 패스로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볼을 받은 선수는 바로 손흥민. 곧장 왼발 중거리 슛으로 골문을 노려봤는데 궤적이 조금 높았습니다. 한국은 27분에 선제골을 넣게 되었습니다. 과정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드로잉과 함께 권창훈이 센스 있는 킥으로 윙백 윤종규에게 전달했고 윤종규는 과감하게 드리블을 시도하면서 상대 수비를 한번 제끼더니 중앙으로 황희찬에게 패스하면서 기회를 줬고 황희찬은 곧바로 왼발 슈팅으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울버햄튼에서 갑자기 벤치 멤버로 전락한 느낌이 있어서 심기가 매우 불편했는데 다행히 골 감각을 A매치를 통해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황희찬은 오랫동안 경기를 많이 못 뛰었지만 체력이 최상급이 됐는지 경기 내내 정말 많이 움직이고 침투해주면서 코스타리카 수비를 혼란케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기력이라면 차라리 월드컵 전까지 쉬어도 될 듯 한데요. 그리고 이때까진 윤종규의 실험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코리아 윙백이 이렇게 시야가 좋으면서 공격에서 어시스트를 하는 건 과거를 돌아봐도 거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한국 축구의 윙백은 크로스맨 아닌가요? 전반 중반에 득점이 나오면서 예상대로 흘러가나 싶었는데 사고가 터집니다. 전반 40분에 수비의 호흡이 좋지 못하면서 제 눈을 의심케 됐는데 윙백 김진수가 커버를 해야 할 듯한데 두리번 느릿느릿 움직이고 있으면서 김영권에게 미루게 되고 센터백 김영권이 박스에서 더 멀어지면서 상대 윙어를 마크하고 김진수는 어설픈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간 크로스가 올려졌는데 이때는 또 오른쪽 윙백 윤종규가 상대 공격수의 움직임을 전혀 예상치 못하고 실점을 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역전골도 허용했는데 이때는 손흥민이 하프라인 근처에서 트래핑 미스로 볼을 뺏기면서 역습을 허용했고 마치 매우 강한 팀을 상대하듯 농락당하는 헤딩슛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자세히 보면 상대가 역습이 시작됐을 때 코스타리카 왼쪽 진영에서 들어오는 선수는 그렇게 전력 질주도 아니었습니다. 손흥민이 차단당하는 순간에 윙백들도 하프라인 근처에 있었지만 투지를 가졌다면 충분히 경합을 만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진영에서 오른쪽은 텅 비어버렸고 김민재가 쫓아갔지만 이미 역부족이었습니다. 코스타리카도 북중미 강호로서 이번에 월드컵에 출전하게 되었는데 일본을 상대하기 때문에 모의고사로 한국과 치르게 된 것입니다. 시차 적응도 안 되고 정예 멤버가 출전한 것도 아닌데 이 실점은 너무 치명적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2002년 세계를 놀라게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실점이 매우 적었다는 것입니다. 4강까지 6경기 동안 정말 대단했죠. 그만큼 조직력이 매우 좋았습니다. 월드컵 같은 큰 무대에서 한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최소 실점이 나와야 하는데, 이렇게 상대가 수준 높아서가 아닌 어설픈 수비 때문에 실점을 당한다면 월드컵에서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우선 모르겠습니다. 벤투 감독이 강팀을 만난다면 수비를 더 강화하려는 선택들을 할까요? 네. 한국 축구는 공격력만큼은 합격점이었습니다. 원하는 만큼의 득점이 나오지 않았을 뿐 무려 19개의 슈팅을 퍼부으면서 코스타리카를 압도했습니다. 그런데 경기 후 코스타리카의 성적을 유심히 보니 코스타리카 자체가 지난 시즌부터 많은 실점을 허용한 적이 없더라고요. 네. 잘은 모르지만 코스타리카 수비가 매우 견고한 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정과 결과를 모두 얻기를 바랬지만 결과에서 예상과 다른 상황으로 끝나갈 무렵 구세주가 나타납니다. 아니, 이런 일이, 코스타리카 골키퍼가 라인 밖에 있는 볼을 잡아버리면서 퇴장을 당하고 프리킥을 주게 되었습니다. 좀 자존심이 상하는 듯한, 그냥 차버리면 됐는데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선사해 주더라고요. 직접 프리킥 거리는 매우 유리해 보였고 키커는 손흥민이었습니다. 손흥민은 팀에 충분히 보탬이 되는 활약을 했지만 결정력의 아쉬움과 역전골의 빌미를 제공했다 보니 이대로 경기가 끝나버리면 머쓱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휘슬이 불리고 손흥민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또 완벽한 궤적으로 골대 모서리 상단에 꽂으면서 환상적인 동점골을 넣어버렸습니다. 국가대표 경기 3경기 연속 프리킥골입니다. A매치 34골 중 프리킥골이 4골입니다. 와, K는 프리미어리그 200골이 넘는 동안 프리킥골이 1골이던가요? 토트넘 팬 커뮤니티에서도 전처럼 프리킥을 손흥민에게 양보하라는 댓글도 대부분이었습니다. 한국은 체면을 구기진 않았습니다. 이후에 10분 동안도 파상 공세를 펼쳤지만 코스타리카의 벽이 높은 건지 우리가 벽에다가 슈팅을 한 건지 역전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벽하니까 딱 떠오른 선수가 있죠. 나폴리의 벽, 김민재의 국가대표로서의 활약은 여전했다고 해야 할지, 이란전 이후 다시 월드클래스라는 마음으로 다시 보니 김민재 없으면 어쩌나 싶을 정도로 멋진 활약들을 보여줬습니다. 1대1 상황, 공중볼 경합, 패스 차단 등 수비에서 보여줄 건 다 보여줬고, 전방으로 정확한 패스와 드리블, 탈압박까지 공격 전개에서도 최상의 활약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축구는 역시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것. 만약 수준 높은 선수들에게 1대1 상황이 아닌 2명의 선수를 김민재가 혼자 상대한다면 김민재는 농락당할 수밖에 없다는 게 그게 축구입니다. 윙백 수비 불안 노출과 정우영이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면 아무리 천하의 김민재라 해도 실점을 당할 수밖에 없겠죠. 한국의 상대인 우루과이가 이란과 경기를 해봤는데 이란에게 패배했습니다. 패배의 결정적인 이유는 득점일까요? 아닙니다. 무실점 경기를 만들어버렸으니까요. 그리고 후반 77분 날카로운 땅볼 크로스가 박스 중앙으로 연결되고 슈팅이 수비수 맞으면서 득점이 되었습니다. 일본도 FIFA 랭킹이 더 높은 미국을 상대로 무실점을 거두면서 승리했습니다. 브라질도 가나를 상대로 무실점을 거두고 히샬리송 멀티골로 승리했습니다. 잉글랜드를 침몰시킨 이탈리아도 역시 무실점이었습니다. 한국 팬들은 월드컵에서는 결과를 내길 원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2골, 이란의 1골, 브라질의 3골을 부러워하기보다 그들의 무실점을 부러워해야 하며, 카메룬전에서는 무조건 무실점, 아니 수비 불안으로 실점하는 경기가 나오지 않길 바라봅니다. 조금 불안한 건 벤투 감독이 인터뷰에서 결정력이 부족해서 패배했다고 했는데 월드컵에서도 공격 축구하려는 건 아니겠죠. 설마. 자, 이상 흰수염 고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